스탠포드 철학사전이랑 그것도 영문 위키피디아를 보시면 되고요. 크레센초. 예, 맞아요. 크레센초. 그리스 철학사는. 그 사람이 쓴 건 좀 재밌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정말 말이 많죠, 제가. 스탠포드 철학사전. 철학사. 목 아프시겠어요. 이 정도 가지고 목이 아프진 않습니다. 예? 숨 쉬어가면서 하세요. 어제도 하시고. 아, 예. 어제는 어디? 아, 그거. 서대문 자연사방. 어저께는 초등학생들이 많아서. 근데 그걸 다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여기서 했던 것만큼 노골적인 얘기들은 좀 못했어요. 동성애와 오르가즘과 뭐. 단어는 다 쓰셨던데. 예, 단어는 다 썼어요. 근데 거기에 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스킵을 하고 넘어가고, 똘망똘망 초등학생들이 한 6, 7명이 앉아 있어가지고, 중학생도 한 30명 앉아 있고. 애들이 이제 학교 가서 얘기하겠죠. 예. 아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텔레스를 정리한 이야기가 예. 그 형이상하게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그 고대 철학에서. 예, 맞아요. 그거라고 하면은 번역본이 있는데 여기나요? 예, 그건 있어요. 네. 아까 전에 그거 아, 그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알아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탈레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말고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확인을 하기에는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따로 없어서.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불만인 게, 철학 쪽은 많이 번역이 돼 있는데 철학 말고 나머지 부분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저작이 생물학이 3분의 1이고 막 이런데, 그 중에서 번역된 건 딱랑 한 권밖에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소품집이라고 해서, 그것도 작년에 나왔죠.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원전을 봐야 돼요. 그런 걸 보시려면 구텐베르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다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도 다 안 봤어요. 스탠포드 사전은 인터넷 사이트 말하는 거죠. 예. 물을 예. 수소로 번역해버리면 하이드로겐으로요? 밸런스를 갖다가 띄우기 위해서. 근데 그거 아마 그래서도 있지만, 원래 하이드로라는 말 자체가 물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드로겐을 물, 원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탈레스의 느낌을 예. 현대과학이 스스로 확인해 준 걸로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말을 끼워 맞춰주면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쓰였던 저작에서는 물을 워터라고 하지 않고 그렇겠죠. 하이드로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영어를 쓸 때 물을 워터 말고도 쓰는 게 이제 아쿠아가 있잖아요. 근데 아쿠아로 번역을 한 거냐 아니면 하이드로로부터 번역을 한 거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틀리거든요. 아쿠아랑 하이드로랑 어떻게? 그러니까 아쿠아는 말 그대로 이제 뭘? 우리가 보는 물 이거고, 그다음에 하이드로는 이제 물의 원소적 성질을 이제 많이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지금은 수소죠. 하이드로겐이라고 하면. 초기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들 오신 건가요, 지금? 한 분. 한 분. 아, 한 분 안 오셨고. 형씨 지금 전화하던데. 한 분만 안 오신 거죠? 근데 저기 두 개를 섞어서 생각해 보면은 예. 만물이 모두 영혼
예. 동일적 영혼을 얘기하는 건가요? 동일적 영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서 다른 영혼. 그 물질이 그 물질이게끔 해준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 물질과 이 물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두 물질을. 근데 그러니까 변화의 동력이 이제 물로서의 그 변화의 동력을 이해했는데, 근데 물알론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모두의 영혼이 있어서 그렇죠. 그 영혼이 이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둘을 애매모호하게 약간 좀 섞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근데 제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네, 탈레스가 애매모호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거는 이 탈레스도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건데, 그러니까 무레이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만물의 근원이었다. 하지만 요걸로부터 이제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물로부터 힘을 얻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만물 자체가 또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변화한다고 했을 때, 이때의 변화의 동의는 그 내부에 숨어 있는 영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물과는 다른.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로부터 파생되어진 각각의 원자라고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낙시만드로스인데요. 이제 탈레스의 제자라고도 하고, 또는 먼 친척, 동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여간은 이제 이후에 나올 사람들하고는 좀 틀리게 동성애적 관계는 아니었다. 이후에 나오는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의 사승의 관계들은 거의 한 반 이상이 이 동성애적 관계로 얽혀져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파르메니데스. 네, 파르메니데스는 그 자기의 스승과도 동성애적 관계였고, 자기의 제자인 제논하고도 동성애적 관계였고, 뭐 이런 식으로 엮여지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어쨌건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유명하게는 세계 지도로 유명한데요. 이게 세계 지도예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보면 저런 게 어딨어라고 하지만 이걸 잘 보면 T자형이죠. 이 T자형 세계 지도가 거의 16세기, 17세기까지 유럽의 전통이에요. 이렇게 아프리카와 소아시아와 유럽을 세 군데로 나누고, 이 가운데 지중해와 흑해와 그 다음에 아라비아해가 이렇게 쫙 나가지는 이 형태로서 이 T자형 지도가 굉장히, 이걸 최초로 그린 사람이 아낙시만드로스다라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되게 우습게 보이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것만 달랑 그래서 던져주고 너희들 알아봐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걸로 책을 쓴 거예요, 사실은. 그 책에서 그림은 이거지만은.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작은 곰자리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바다보다는 육지에 쓰였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그리스가 나중에 이제 누구야? 페르시아랑 한바탕 붙잖아요. 두 번 붙죠? 두 번 붙는데, 이 두 번 붙을 때 3단 갤리선을 발명해내요. 근데 이 이전까지는 갤리선이 굉장히 동력이 약했기 때문에 바람이나 이런 해류의 영향에서 별로 잘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배는 낮에만 다니는 거였어요. 그것도 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진 절대로 못하고, 이렇게 해안선이 있으면 해안선을 따라서, 해안선이 눈에 보일 때 아침에 아침밥 먹고 노져서 쭉 가다가 저녁에 해 떨어지면 쫙 기대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밤에 쉬고 항구에서 다시 아침에 눈 뜨면 다시 노져서 가는, 이런 게 당시에 이제 바다 항해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카로 타고 바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투스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 기착지로 밀레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의, 그러니까 항해 수준 자체가 반나절 항해를 한 수준에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상에서 뭘 얘기해 주냐면, 여기서 한나절 가면은 뭐가 나오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거기는 어떤 특산물이 있고, 뭐 어떤 특징, 이런 걸 다 기입을 해놔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항해용 지도인 거죠, 저 자체가. 저 정도만 해줘도. 거기에 이제 설명이 이제 텍스트로 붙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해시계도 발명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해시계의 발명이 아니라, 해시계 보면 초침 있죠. 이 초침을 발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 사람이 직접 발명했다고 볼 수 없는 게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가 먼저, 그 다음에 이집트가 먼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왔다. 그쪽 거를. 이제 그걸 도입했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거고요. 자, 어쨌건 그 다음에 스파르타의 지진을 예언을 해서 스파르타 사람들을 많이 구했다. 도망치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흑해, 여기서 보시면 여기 흑해잖아요. 이 흑해에 식민지를 건설했다. 그 식민지의 이름을 아폴론의 이름을 따서 아폴로네시안가로 지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근데 이런 사소한 얘기들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하여간에 아까 얘기했던 탈레스의 전통을 잇고 있구나. 즉 자연과학적 지식으로 무장을 하면서 그것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해석들을 해나가는 이런 전통들이 이제 아낙시만드로스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 일화들을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주가 이제 케이크 형태라고 얘기한 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의 세계관은 아페이론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페이론은 아라는 게 이제 원래 아톰의 아랑 똑같아요. 앞에 아가 붙으면 아닌, 없는, 틀린. 지금 현재 안티하고 비슷한 접두어고, 그 다음 피라스는 이제 한계라는 뜻인데, 한계가 없는 것,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무한자로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이라는 게 이제 한계 한자예요. 그러니까 자자도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람 자자를 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놈 자자를 놈 자자가 아니라 아들 자자를 써서 무한자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거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생성이 따로 없다. 생성이 처음부터 있었다. 그리고 끝까지 있을 거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런 의미의 시간적 한계가 없는 것. 두 번째, 우주의 모든 곳에 가득 차 있다. 라는 의미에서 공간적 한계가 없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은 무한이다. 무한은 존재하는 것들의 생명이 시작하는 곳이요. 또한 필연적으로 모든 존재의 소멸이 완성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존재하는 것들은 무한자가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들은 무한자로부터 파생된 것이고 이 존재들을 만들어낸 것. 자, 그래서 이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이런 식의 생각이란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